사고를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이냐, 그거를 조금 얘기를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수학적인,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이제 그 다이어그램을 제가 이제 그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수학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수학에 대한 감이 좋다,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4, 8 딱 붙는데, 조금 보더니 답을 딱 그냥 맞춰내요. 그럼 감이 되게 뛰어나다. 그걸 이제 직관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들을 하고요. 또 이제 근데 수학은 직관만 가지고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어떤 논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수학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수학적인 직관과 어떤 뭐 논리적인 능력을 이제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느 쪽만 치우쳐도 안 돼요. 예, 그 뭐냐면은, 직관만 강조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우회적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쪽만 강조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또 뭔가 이렇게 논리적인 게 떨어져요. 또 막, 어렸을 때 너무 막 노트 풀기, 너무 이렇게 꼭 그 문제 풀 때 서술형으로 다 쓰면서 풀어라. 너무 이렇게 또 애들을 몰아가면요. 또 직관을 갖춰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이 두 가지가 결국엔 다 골고루 이제 키워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네, 어떻게 키우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굉장히 이제 어떤 시행착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예요. 그러니까, 자, 직관과 논리를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어떤 시행착오 또는 저는 이제 LST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LST라는 건 뭐냐면은 롱텀 슬로우 싱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의 IQ가 바뀌고 수준이 바뀌려면요, 굉장히 이제 천천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LST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 4, 8, 8 못해도 할 때까지 예, 충분히 고민을 시키는 거예요. 왜 수학이 왜 안 되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실 때 어때요? 아이들이 걷지를 못해도 기어다니는데 이 아이가 걸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 있나요? 없죠. 아이들이 다 걸을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하더라도 걷게 만들죠. 예, 혹시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걸어가게 만들어줘요. 예, 벽을 짚고도 이렇게 뒤뚱뒤뚱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수학은 어때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얘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행착오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은 3388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믿어서 기다려주면 다 해내거든요, 아이들이. 물론 선치면사는 알아야겠죠. 가로 쓰는 것까지 배워야 돼요. 예, 그러면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다 해내요. 20시간 걸려요. 제가 20도 이제 진짜 시켜보니까 한 20시간 정도 걸리면은 웬만한 애들은 거의 다 풀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그 시간을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머니들이 자, 연산훈련을 막 시켜요. 그럼 연산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388로 익산 안 들어가라 하면은 그걸로 연산훈련도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로 고생하면서 연산도 돼요. 예, 연산도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연산도 터득이 되는 건데, 그냥 구구단 문제, 문제 주고 너 풀어. 그러면 어때요? 재미도 없고, 예, 그거 푼다고 해서 어떤 수학적인 역량이 생기느냐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시행착오가 이 직관과 논리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도구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어떤 이제 최고의 수준으로 가려면요, 반성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생기기도 하고요. 훈련을 통해서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하는 걸 돌아보는 거, 내가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있지? 예를 들어 3388을 왜 금방 못하냐면요. 그거 노가다만 정확하게 하면요, 30분이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왜 30분에 풀 거를 20시간씩 걸리냐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푸냐면, 부는데 똑같아요. 똑같을 것 같은데, 아무거나 랜덤하게 해봐요. 3 더하기 3, 곱하기 8 빼기 8, 막 해봐요. 몇 개 막 해봐요. 안 돼? 짜증이 확 나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조금 다시 잊어버렸다가 또 다시 막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마구자리로 막 해요. 마구자리로 막 해요. 근데 마구자리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어때요? 시행착오를 막 해요. 막 하다 보면 막 안 돼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를 쓰냐면은, 논리가 필요해요. 아니면 그때 반성하는 문제가 있고, 내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지? 뭔가, 왜냐면은, 내가 왜 그걸 안 되냐면, 내가 했던 걸 또 하게 돼요. 했던 걸 또 하고, 빠진 거는 계속 빠지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했던 거에서 계속 째빠지게 도니까, 결국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게 반성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있지? 이게 생기려면요. 정말로 엄청난 노력을 해봐야지 이 느낌이 와요. 아, 정말로 이 짓거리를 제가 해보니까 한 30시간은 해봐야지, 내가 정말 이거 뭔 짓거리 하고 있지? 그러면서 딴 생각을 조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분류하는 능력이 생겨요. 논리. 아, 그러면은 3388을 일단 한번 배열을 해보면 몇 가지가 나올까? 6가지 나오거든요. 네, 그럼 6가지 중에 이제 약한 직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왠지, 느낌이 이거는 왠지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먼저 고르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또 노가다를 또 맡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회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그거 30분이면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막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중학생들도 시켜봐도 똑같아요. 고등학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행착오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쌓이면요, 나중에 노하우들이 생겨서 처음부터 그렇게 노가다 안 해요. 예, 그냥 조금 더 이렇게 구조적인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고 또 직관을 써보고 또 반성해서 다시 거기서 검증을 해요. 뭐 이런 어떤 회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수학이 이제 탁월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예, 얘기들을 했는데 가장 이제 하나만 영어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LST적으로 LST란 건 뭐냐면 굉장히 시행착오 역사를 충분히 쌓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30분 정도. 그러니까 30분 이내에 그냥 딱 보고 풀리는 문제들은요, 별로 이렇게 크게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30분은 고생해서 30분 이상을 고민을 해보거나 30분 이상 노력을 하는 문제들이 아이들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마 가정에서 하기 되게 힘들어요. 예, 애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왜냐면은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애들이 있지만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가정에서 굳이 하려면요, 아이랑 같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아이랑 같이 하면은 아이도 해요. 근데 너 이거 해봐. 그리고 부모는 뭐 컴퓨터하고 있고 TV 보고 있으면은요, 아예 안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아이를 시키는 방법은 부모님도 같이 머리 쓰고 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예, 힘들죠. 예,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이랑 같이 어떤 참여해서 같이 머리 쓰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왜냐면 부모님도 이제 집에서 쳐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 쓰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꼭 아까 그런 거 아니더라도요. 요즘에 보드게임이나 퍼즐들도 많이 있어요. 싱크펀이나 이런 데서 나온 퍼즐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그런 퍼즐이라도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 아이 보고 이거 더 해보고, 그 다음 건 이제 아빠가 해보고, 그 다음 건 엄마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머리 쓰는 어떤 문화를 만들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해내요. 성격 유형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성격 유형이 ESFP 이런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요. 예, 굉장히 외향적이고, 굉장히 어떤 순차적인 사고를 하고, 굉장히 감정형이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이면서 감정형인 아이들은요, 막 노가다를 해요. 노가다가 하다가 안 되면 짜증이 확 나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요. 이게 이제 성격형으로 치면은 SFP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제일 힘들고,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INTP나, 제가 INTP의 D형이에요. 전형적인 수학체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아이들은 또 좀, 이렇게 놔두면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기준마다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에 의외로 ESFP라든지, ENFP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환경적인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런 문화가 만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를 생각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으시면요, 부모님도 좀 같이 생각하는 문화를 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그리고 또 어떤 지금 여기도 이제 대한학교에서도 아마 그런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학교하고 이제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LST적으로 아이들이 좀 스스로 뭔가 찾고 고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조금 그런 그 이상의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싶으시면요, 이제 조금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쪽에 염두를 두시고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제가 좀 하고요. 질문을 조금 받고 마감을 하고 이제 입학 설명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뭐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네, 그걸로 그러면은,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